안녕하세요. 야, 너도 주식할 수 있어? 줄여서 야나주 김파공입니다. 본 영상은 초보 투자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주린이가 아닌 분들은 과감하게 영상을 종료시켜 주세요. 오늘은 시장에 관심이 많은 SK바이오팜 7월 2일 상장일에 어떻게 시초가에 매매를 해야 될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시초가 매매의 최소 나만의 기준가를 정해보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버슈팅할 이유를 살펴본 후, 과거에 대형 IPO인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첫날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SK바이오팜은 신약을 개발해서 유통까지 하고 이걸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런 신약 개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식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들이 SK바이오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통해 시초가 당일에 나만의 최소한의 가격 기준을 정해보려 합니다.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SK바이오팜의 시장 가치는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6.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격은 주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64,000원에서 82,000원 사이의 가격인 셈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주가 평가가 꼭 가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SK바이오팜의 시장 가치가 64,000원에서 82,000원 정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초가 매매에 임하면 자신의 기준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 64,000원에서 82,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98,0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래 4가지 이유를 근거로 SK바이오팜이 오버슈팅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적은 유통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 두 번째, 공매도 금지인 현 상황. 세 번째,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수 수요 기대. 네 번째, 현재 주식시장의 뜨거운 바이오 열풍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 물량이 적다. SK바이오팜 전체 발행 주식 수는 7,800만 주인데 이 중에서 상장일날 유통될 물량은 대략 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의 근거는 일반 청약 5%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한 3% 물량을 합친 수량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처럼 공모 물량을 받을 때 공모 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주식을 배정받은 다음에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할 기간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 보유 확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물 물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의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내용은 무려 전체 신청 수량의 81%나 되는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때의 경우 25%도 안 되는 점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확약의 내용에서도 장기 확약이 많았던 SK바이오팜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1개월 혹은 15일의 확약이 많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SK바이오팜은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무려 3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과 31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증거금이 몰려서 성황리에 청약이 끝이 났습니다. 공모가가 49,000원, 경쟁률이 323대 1, 청약 증거금이 50%였다는 점은 800만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면 1억을 넣어야 고작 12주를 받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청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초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은 역대 최대 IPO라고 일컬어지는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고 일반의 청약 경쟁률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증거금 또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두 번째 오버슈팅할 이슈는 현 시장이 공매도 금지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높아 기관의 매물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금지된 현 상황은 분명 주가 급등의 여지를 강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확약을 했기 때문에 공모받은 물량은 팔 수 없고
그러면 그때 이용하는 게 공매도인데 지금은 그 공매도가 금지라 매도할 물량이 적어짐을 뜻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입니다.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은 6월과 12월이기 때문에 7월 2일날 상장되는 SK바이오팜은 K200 지수의 정기 편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시 편입 제도가 있고 이 수시 편입 제도는 신규 상장된 종목이 코스피 시총 50위 안에 한 달간 유지하면 적용될 수 있는데 현재 코스피 50위는 시총이 대략 4.3조 원입니다. 즉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K200 지수를 추종하는 많은 패시브, ETF 그리고 인덱스 펀드 등에서 해당 SK바이오팜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대기 매일 수요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뜨거운 바이오 열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주요 신문 기사들에서도 바이오 관련 벤치마크 지수가 최근 석 달 동안 80% 올랐다고 합니다. 코스닥의 상승률에 비해서도 더욱 가파른 주가 상승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오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오버슈팅 할 만한 이슈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과거에 SK바이오팜과 비슷한 대형 IPO가 상장됐을 때 주가 추이는 어땠을지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모직은 2014년 12월 18일 상장됐는데 이때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465대 1, 기관의 자금이 425조 원 몰렸고 기관의 의무 보유 화격은 35%, 일반 청약 경쟁률은 195대 1이었으며 청약 증거금은 30.6조 원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과 수치면에서 가장 비슷했는데 제일모직의 경우 공모 가격의 200%인 10만 6천 원의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10일 상장돼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45대 1, 기관의 자금 380조, 기관의 의무 보유 화격 25%, 일반 청약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은 10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고평가 논란이 많아 공모 가격이 13만 6천 원이었던 데 반해 시초가는 이보다 낮은 13만 5천 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모직 상장 첫날의 주가 추이입니다. 1분 안에 급 변동한 이후에 장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모직이 상장 뒤 2주간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첫날 상승을 마무리한 뒤 둘째 날에도 강한 장대 양봉 상승을 한 후 4거래일간 보합을 보이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기 최고점인 17만 9,500원인데 이는 시초가 대비 70%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11월 10일 상장일에 13만 5천원에 시작해서 12만 5천원까지 주가가 대략 8% 정도 빠진 후에 바로 회복을 하여 결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일주일의 흐름도 살펴보면 시초가는 13만 5천원이었지만 단기 가장 높았던 가격은 두 번째 거래일에 나온 장중 18만 6,500원이었고 이는 시초가 대비 38%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례를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초가 대비 제일모직의 경우 7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38% 상승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장 상황은 어땠을지 궁금해서 살펴본 코스피 지수는 제일모직 상장 당일 코스피의 최저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2100포인트에서 12월 약 1880포인트로 주가가 매우 하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바로 하루 전날 주가가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9월 2070포인트 대비 1900포인트대로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경우 다 지금처럼 시장이 엄청 뜨겁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제일모직은 시초가 대비 7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초가 대비 38%의 상승을 보였던 셈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SK바이오팜의 가치는 주당 64,000원에서 8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버슈팅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통 물량이 적고 공매도가 금지인 상황에서 K200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 그리고 바이오 열풍 등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조해 봤을 경우에는 시초가 대비 모두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SK바이오팜 시초가 전략을 이야기한 영상들을 살펴본 결과 많은 분들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98,000원에 시작하고 주가가 여기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특히 상장일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뇌동매매하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매매 기준, 즉 어떤 가격에서는 진입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팜의 시초가 매매 전략을 공부하면서 저는 SK, 즉 지주회사 SK의 주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올해 3월 19일 주가가 최저점을 찍을 때 SK의 주가는 102,500원, 시가총액으로는 7.2조 원이었습니다. SK의 자회사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의 지분가치만 고려해도 대략 6조 원 이상 나왔을 상황인데 시총이 7.2조 원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작은 수치였고, 이는 심지어 SK바이오팜이 시초가 98,000원으로 시작할 경우에 SK바이오팜의 시총만 7.7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3월 19일에는 주 SK가 SK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들고 있었기 때문에 SK의 102,500원이라는 주가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치죠. 즉, 주식의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광기, 즉 탐욕과 공포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3월 19일은 공포가 극에 달했던 경우고 현재는 주식시장에 탐욕이 넘실 흐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무도 SK바이오팜의 상장 이후의 단기적 주가 예측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풍부할지 다음 주 7월 2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